임진강 유역 같은 경우에 연천 지역을 포함한 임진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백제 혹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 지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임진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진강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성들이 다 몰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천 지역에서도 이제 고구려 유적이 대거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 연천에 이제 고구려 유적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1991년에 이제 문화재청 그리고 1994년에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이쪽 근처에서 발굴을 많이 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게 조사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대거 고구려의 유적들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경기도 북부 지역을 이들 기관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 고구려 유적 분포상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분포상의 특징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임진강, 한탄강 지역을 따라서 고구려 유적들이 대거 분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또 고구려 유적들이 대거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지역, 아차산 이쪽 지역에서도 고구려 유적이 대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 한탄강, 임진강 지역에서도 고구려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지역 안에서도 연천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들이 대거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파주의 덕진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주의 덕진산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고구려 유적들이 지금 현재 이 연천군에 다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미산면에는 지금 우리 있는 이 미산면에는 바로 이제 당포성 너무나 유명한데 당포성과 우정리 보루 등의 이러한 보루가 또 대거 자리 잡고 있고 그 연천음에서는 통현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고구려 고분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전고급에서는 은대리성 그리고 전곡리 목책유구 그러니까 나무로 쌓은 성인데요. 그런 목책유구와 그리고 신단리 고분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남면에는 강내리 고분, 왕직면에는 또 여러 보루, 그리고 장남면에는 호로고루로 대표되는 또 고구려 성곽들이 있었습니다. 연천에 위치한 고구려 유적의 특징과 그 연천의 고대 유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천 고구려 유적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임진강과 그리고 한탄강 부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울목,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여울목과 그리고 나루터 이런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길목에 입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루라든가 아까 보셨던 그런 평지성 그러한 작은 규모의 군사 유적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고구려 유적들은 전부 규모가 작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고구려 서쪽에 위치한 요동 지역에 위치한 성곽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 지역의 성곽을 보면 성곽의 규모가 엄청나요. 왜 엄청날 수밖에 없냐면 이러한 형태의 성곽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 그러니까 요동 지역에 위치한, 이른바 고구려 서쪽에 위치한 요동 지역에 위치한 성곽을 보면 이런 식의 성곽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뻥 뚫린 곳 한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뻥 뚫린 곳 한 공간을 높은 성벽으로 구축하면서 이 내부, 이 골짜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골짜기 안에는 각종 군사시설이라든가 혹은 관청들, 그러니까 행정관청들을 대거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산성, 이제 포곡시 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포곡시 산성이 지방 지배의 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대규모의 성곽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천 임진강 유역에 대해서 영역 지배를 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여기가 워낙 교통로상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아마 교통로 장악에 중점을 두면서 연천 지역에 위치한 교통로 장악에 중점을 두면서 이러한 성곽들을 구축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방 지배의 필요성을 아주 크게 느끼지는 못했고 교통로를 통제하는 거에 더 심혈을 기울이면서 아마 이러한 성곽들을 구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기 이제 연천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진강, 한탄강을 따라서 이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직 단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 단해가 형성됨에 따라서 각국들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성해 주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교통의 요직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연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서해의 백길을 이용하지 않고 육로를 통해 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상의 이제 교통의 요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국가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 삼국이 어느 지역으로 진출하든 이 연천 지역을 꼭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천 같은 경우에는 고대 삼국의 접경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로 이제 각국의 전기지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삼국 모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삼국이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관심을 가져야만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곳이죠. 그럴 만큼 이 연천 지역의 지리적 입지는 매우 중요했고 매우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